네, 이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. 언제 어떻게 무엇을 조사할지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을 조정민 기자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. 조 기자, 그럼 이제 조 전 장관 언제 소환 조사하는 겁니까? 네, 그 부분을 정말 여러 차례 물었지만 검찰은 이 수사 막바지로 향해 갈수록 더욱 침묵하는 모습입니다. 예. 다만 현재까지는 이 소환 날짜 통보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. 이번 주 중에 소환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. 네, 그렇게 관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한 때문인데요. 정 교수는 지난 24일 새벽 구속됐고 구속기한은 최장 20일입니다. 검찰은 가능하면 이 기한 내에, 그러니까 다음 달 12일까지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마치는 것을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그럼 조 전 장관도 정 교수처럼 비공개 소환하는 겁니까? 네, 그게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. 대검이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했죠. 수사팀 역시 비공개 소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이 소환 사실을 직접 밝힌다면 그 자체는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. 그럼 조 전 장관을 소환하면 뭘 조사하게 되는 겁니까? 네,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. 크게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, 그리고 증거인멸 방조 의혹, 사모펀드 투자 비리 의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중에서 검찰이 가장 깊게 들여다보는 게 뭐죠? 네, 바로 여기 사모펀드 투자 비리 의혹을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예. 2018년 초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6억 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, 그 당시에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이 최근 포착된 걸로 알려집니다. 이 돈이 차명 주식 투자에 사용됐는지,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. 예.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, 또 WFM 측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부인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뇌물 혐의 적용 소지가 있습니다. 뇌물 혐의까지 의심한다면 이 사모펀드 의혹이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? 네, 핵심 의혹으로 짚어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에서 이 뇌물 의혹이 입증된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그런데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증거인멸 의혹도 큰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? 네,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. 그럼 조 전 장관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자산관리인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? 네,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 받는 그 일을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해서 이 조사를 모두 마친 뒤 판단해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입니다. 그래서 여러 법조인에게 물어서 취재를 해본 결과 조 전 장관이 고맙다고 말한 것 외에도 이 증거인멸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, 그러니까 혹여 직접적 개입을 한 것은 아닌지 여부도 검찰이 들여다볼 텐데, 법조계에선 이 부분도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네, 이르긴 하지만 기소 여부에 대한 법조계 시각이 어떤지 궁금하네요. 네, 다양한 의견으로 엇갈립니다. 공소 유지가 어려워 섣불리 기소할 수 없을 것, 반대로 애초 검찰의 수사 목표가 조 전 장관이기 때문에 기소할 것, 뇌물 의혹이 입증될 경우 이 기소뿐 아니라 영장 청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. 네.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법관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는데요. 제기된 의혹이 혐의 자체가 굉장히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라는 시각이 있지만, 한 법관은 사모펀드 투자 경위 등 의혹과 관련해 전 민정수석으로서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네, 조 기자 오늘도 꼼꼼한 취재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